3마이크로대 생산량으로는 전 세계 양극재 회사 중에 아마 가장 많을 거고요. LFP는 용량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용량이 낮고 출력이 낮은 문제를 그나마 좀 해결해 보고자 훨씬 더 작은 2마이크로 정도로 제품을 만듭니다. 모든 LFP는 2마이크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입자가 큰 걸 다루는 공정의 기술과 2, 3마이크로짜리의 입자를 다루는 공정의 기술은 많이 다릅니다. 울트라 하이니켈의 단결정 싱글크리스탈을 만드는 기술에는 두 가지 크게 기술이 필요한 게 단결정을 만들어 본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입자를 다뤄본 기술이 필요하죠. 거의 뭐 분기별로는 최고 출하량 실적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도 출하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하여튼 예상이 되는 거군요. 예. 그 조금만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나오셨을 때 음극재 사업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또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전구체 사업과 관련해서도 뭐 계속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사업들은 지금 좀 뭐 어떻게 진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음극재는 두 회사가 의견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논의는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두 회사라면 상대 회사는 어느 회사를 말하는 건가요? 뭐 저희랑 지금 코웍을 하려고 하는 그 회사랑 저희 회사랑 좀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일본 쪽 회사인가요? 예. 네. 근데 아직 뭐 그게 좀 원활하게 쉽게 안 풀리는 모양이죠. 뭐 두 사람 결혼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서로 좀 원하시는 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상황이 지금 좀 많이 또 바뀌는 것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데요?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해석들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흑연 음극에 대해서는 IRA 대응이 지금 명확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IRA에 대해서 지금 뭐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 뭐 줄 거다 없어질 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죠. 네거티브하게 보는 관점도 있고 포지티브하게 보는 관점도 있으니까 만약에 네거티브하게 본다면은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칭이 의견이 같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때 네거티브하게 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음극재와 관련해서. 예, 음극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중국 흑연을 써도 2년이 유예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유예를 해준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 유예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예, 대책이 없게 되면 네거티브하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혹은 보조금 자체가 되게 축소될 거다. 뭐 축소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굳이 매력도가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포지티브하게 보면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거는 미국의 음극 활성화 물질 협회에서 중국 흑연에서 반덤핑을 판단을 해달라라고 해서 920% 관세를 매겨달라고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음극 사업 입장에서 보면 포지티브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중요한 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음극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의 사실 그 정책 방향하고 사실 많이 연결이 돼 있네요. 예. 전구체 쪽은 어떻습니까? 그 LS 쪽하고 이 LLBS? 네, LLBS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뭐 그 공장도 이제 뭐 가동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새만금에다가 지금 짓고 있고요. 건물은 지금 다 지었고 설비들 집어넣고 한 2달 정도면은 일단은 세팅이 될 것 같고. 실제 양산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실제 양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사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고객사하고 논의를 해서 사실은 두 군데를 다 만족시키기엔 생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두 군데를 다 만족시킬 정도의 캐파가 안 된다고 하면 그만큼 양극재 공급량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네요. 예,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 전구체를 많이 써야 된다는 뜻이니까. 예, LLBS 쪽에 그 초기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생산하기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한 2만에서 2만 5천 톤 사이를 한 유닛으로
일단 단계별로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구체 두 번째 생산 캐파를 짓느냐와 관련해서도 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몇 달 전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됐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 1년 정도 늦은 일정으로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넣는다는 건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넣는다는 말인가요? 지금 아니면 1차가 네. 25년 3월에 라인이 세팅이 된다고 하면 네. 이제 2차는 26년 3월? 1차 공장보다? 예.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향후 전방 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세라는 게 쉴드가 쳐질 걸로 예상이 지금 충분히 들기 때문에 IRA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산 전구체의 필요성 네. 그리고 가능하면 중국을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반면 중국의 뭐 지분을 좀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의 또 피노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전구체 많이 만드는 회사의 한국 자회사랑 같이 지금 코업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랑도 여러 가지 원래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피노가 사실 뭐 언급하신 회사가 이제 CNGR일 텐데 예. 그 회사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전구체를 북미 시장에서 판매할 때는 상당히 좀 나중에 뭐 이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규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피노에서 생산한 전구체를 사용하기에는 좀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네. 하지만 다른 중국의 전구체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문제가 덜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뭐 중국 정부의 지분이 덜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전구체 회사들의 많은 최고 경영자나 급급의 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중국 안에는 공산당이랑 연결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많이 소속돼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CNGR은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 회사를 법인을 또 가지고 계시는 면도 있고 그런 면들에서는 다른 중국의 파트너들보다는 미국을 대응하기에 좀 더 낫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CNGR만 의존하거나 피노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LS랑 함께하는 또 LLBS의 증설을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 기본 저희 생각은 저희가 선행적으로 상황을 먼저 판단해서 한 가지만 취사해서 준비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구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까도 뭐 LFP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같은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하여튼 쭉 듣다 보니 LNF는 이제 좋아질 일이 주로 많은 것 같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LNF가 개발적인 입장에서 운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싱글 크리스탈 울트라이 니켈. 근데 싱글 크리스탈은 사실은 보통 폴리 크리스탈이라고 얘기되는 양극재들은 10마이크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싱글 크리스탈은 보통 3, 4마이크로 정도의 크기고요. 근데 LNF는 아주 오래 전에 10년도 넘게 전에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3마이크로대 제품을 많이 양산을 하는 걸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누적 생산량으로는 3마이크로대 생산량으로는 전 세계 양극재 회사 중에 아마 가장 많을 거고요. 그래서 작은 입자를 다루는 거. 근데 또 하나는 LFP. LFP는 아까 용량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용량이 낮고 출력이 낮은 문제를 그나마 좀 해결해 보고자 훨씬 더 작은 2마이크로 정도로 제품을 만듭니다. 예, 모든 LFP는 2마이크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입자가 큰 걸 다루는 공정의 기술과 2, 3마이크로짜리의 입자를 다루는 공정의 기술은 많이 다릅니다. 공정 안에서 파이프에서 공기의 힘에 의해서 활물질들이 움직이는데 4마이크로 이하로 작아지면 지구 중력을 받지 않고 공중에 떠다닙니다. 예, 그랬다가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기존 공정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죠. 근데 저희는 이미 작은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싱글 크리스탈과 LFP에 대해서 훨씬 더 적응 밀도를 올리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LNF는 NCM도 많이 만들어 봤지만 사실은 NCM과 LCO라는 거를 둘 다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 유미코아랑 LNF밖에 없습니다. 다른 양극 활물질 회사는 LCO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코스모신 소재도 LCO는 만들었는데 코스모신 소재는 있네요. 네. 근데 하이니켈 양극재를 코스모신 소재 그다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를 하면서 LCO를 해본 회사가 거의 없죠. 또 유미코아도 하이니켈을 별로 안 하시고요. 근데 LCO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 양극 활물질입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 울트라 하이니켈의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을 만드는 기술에는 두 가지 크게 기술이 필요한 게 단결정을 만들어 본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입자를 다뤄본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이걸 LNF가 미리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운이 좋다고 생각한 건 LCO를 열심히 했었고 3마이크로대 양산을 많이 해달라는 요청대로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어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아마 생산 수율이 좀 높을 거고 LFP를 만들어도 좀 더 수율 높게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반 기술이 갖춰져 있던 게 제 관점에서는 이건 운이지 않을까. 운이 좋아서 지금 이걸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제품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돼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고객사들 쪽에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세일즈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말씀을 드려봤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상황 납득을 하시죠. 오늘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서 꼭 설명하고 가야겠다 싶은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장 큰 거는 올해 90% 이상의 하이니켈의 어떻게 보면 출하량이 기존에 있던 피크치를 훨씬 넘어설 걸로 예상이 들고요. 지금 25년 2분기 가면 거의 뭐 분기별로는 최고 출하량 실적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연간으로도 출하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하여튼 예상이 되는 거군요. 80% 그러니까 80%가 넘기 때문에 90% 이상이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그동안 힘들었던 그 리튬에 대한 가격에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것은 하이니켈이 아닌 양극 활물질 때문이었거든요. 그거의 포션이 급작스럽게 준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저희의 힘들어짐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마무리 겸해서 좀 뭐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 게 뭐 본격적으로는 23년 하반기에 좀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구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물론 상반기에 더 악화되지는 않겠으나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그 업황을 보일 거다. 물론 이제 회사별로는 다를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 뭐 25년 뭐 1분기, 2분기 뭐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장표가 작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저거 이제 뭐 연동해서 실적도 이제 뭐 좋아진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래도 대체로 보면 2차전지 업계가 올해 저 상반기까지는 좀 캐즘 구간의 여파를 많이 겪을 거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고 저도 대체로 그런 흐름으로 보긴 하는데 전무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자동차 회사의 모델하고 연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GM이 최근에 만든 차들 이런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고 실제로 제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품성이 우수한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GM하고 연결된 쪽도 좋으실 것 같고 테슬라 쪽도 당연히 지금 좀 차가 훨씬 더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포드는 생각보다는 별로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유럽을 보면은 유럽은 일단 독일이 보조금을 좀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보조금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가장 유럽은 어떻게 보면 데미지가 컸던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제품 나오는 것들 봐도 이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차들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국의 또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유럽 공장에서 아마 뭐 제가 알기로는 EV3, 뭐 EV2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갖고 대응을 하시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쪽에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나 소재 회사들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좀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 캐즘이라는 일종의 이제 불안 구간을 건너가면서 그 경쟁력 있는 완성차 업체 그리고 경쟁력 있는 배터리 업체들의 옥석이 사실 좀 많이 그 가려지는 구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그런 배터리 업체들 경쟁력 있는 배터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그 밸류 체인을 따라서 뭐 공급하는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품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주로 투자하는 게 좀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상대적으로 캐즘 구간을 조금 더 현명하게 건너고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 IR 팀장한테 오늘 물어봤더니 한국 주식시장에 2차 전지 관계된 회사들의 시총의 전체가 몇 %인지 확인하면 한 1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힘드시고 실망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예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도 아주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큰 전지회사는 반년 혹은 한 10달을 전체 공장을 멈추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극복을 해내고 지금 계속 누굴 탓하는 거는 지금 제가 한국 전지회사들로부터 배운 거는 본인들의 커스터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고 계속 진행을 하는. 근데 그게 사실 지금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걸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성장한 것처럼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경쟁사들은 많이 떨궈냈으니까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방송 촬영하기 전에 그 전무님하고 뭐 약간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전무님이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일단 처음부터 목표는 같은 크기의 같은 상품성의 차에서 전기자동차가 뭐 주행거리도 해결하면서 가격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끔 되는 상황. 그게 처음부터의 목표였고요. 0에서부터 생각하면 거의 한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지금 와 있는 것 같고 운전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EV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전해보고는 사실은 기아의 어떤 범용차보다도 좋다고 느꼈고요.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급의 상품성을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들 운전해보신다면 이렇게 이게 다른가? 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지금 와 있다. 라고 느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폰 얘기를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런 차들이 이제 출시돼서 시장에 깔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뭐 시기적으로 보면 뭐 결국은 1, 2년, 2, 3년 상간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자, 하여튼 거의 다 왔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저는 어찌 보면 한국 2차 전지 업계를 응원하기도 하고 뭐 좀 뭐 본의 아니게 약간 치어리더 역할도 좀 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오늘 뭐 제가 뭐 평소에 말씀드리던 내용과 비슷한 궤의 이제 말씀을 오늘 전무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제가 아니고 이제 업계에 현업에 계신 분이 또 이렇게 그리고 한국 배터리 산업의 산역사에 가깝게 하여튼 30년 가까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몸담아 오시고 하여튼 지켜보신 분이 하신 이야기니까 설득력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좀 움츠리셨던 분들은 힘내시고요. 자, 다음에 기회를 봐서 또 전무님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